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55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마련독 같습니다. 네, 정박입니다. 네, 저희 일당백은 늘 우리 청취자분들과 소통하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네. 주신 의견들 소중하게 저희가 담아서 늘 반영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댓글창을 보니까 네. 무협지 좀 해달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저는 이게 네. 잘 모르겠는 게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자들은 무협지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 그게 그 젠더 감수성 떨어지는 바람입니다. 아, 그래요? 여자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그 승부라든지 네. 뭐 단련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없는 사람들은 좀 안 볼 수 있겠죠. 그 숫자가 여성이 좀 많을 수는 있지. 그렇죠. 네. 그렇다고 여자는 안 본다 그러면 안 된다는 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여자들은 무협지 관심도 없고 싫어하고 저만 해도 무협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거의 무협지하고 로맨스 소설도 한번 해야겠다. 그건 또 우리 남자 청취자분들께서 싫어하지 않으실까. 아, 근데 그 신청하신 분이 나름의 네.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그 무협지의 대가라고 하는 네. 그 김용 선생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또 타계를 했고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한 번도 무협지 쪽은 가본 적이 없어서 뭐 일생 동안 한 번 정도 한 권 정도는 볼만하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좀 여기에 이제 맹점이라고 한다면 네. 무협지는 보통 한 100권씩 되거든요. 오, 그래서 진짜. 일당백이 아니라 얘네 한 권짜리가 100권이에요. 네, 그거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제 무협지, 무협지를 저희가 이제 한번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 작가도 역시 뭐 김용 맞습니까? 네, 진융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아, 네, 중국식 발음은 진융. 아,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야, 무협지인데 예, 한국 사람이 있겠니? 뭐 왜요? 왜 우리 무협도 있어요. 우리 무협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써요? 우리나라도 쓰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쓰는 사람 중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저는 95년에 신세대 무협 좌백이라는 사람들 대도가 그런 것도 유명하고요. 그 뭐 영화화된 것도 하나 있었죠. 네. 네. 그리고 또 예전에 우리 카레 노래 작가 김훈 아시죠? 아. 김훈 선생의 선친 돌아가신 부친이 김광주라고 우리나라의 최초로 이제 무협지를 소개하신 분이죠. 61년에 경향신문에 저도 집에서 어릴 때 아버지가 그 전집을 갖고 있어가지고 중학교 때 봤거든요. 네. 정엽지라고 그런 책들 이제 그때 61년부터 이렇게 소개된 거죠. 그래서 뭐 사실 무협지는 그 이후로 우리가 70년대 우리 무협 작가들 나오고 뭐 80년대 90년대 거치면서 야설록이라든지 좌백이라든지 서효원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썼죠. 네. 아니 그 반지의 제왕도 서양 무협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협지가 약간 판타지 소설 그쵸, 뭐 동양의 같은 거잖아요. 판타지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는 무협지를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저도요. 왜 안 좋아해요? 그 스토리라는 게 네. 저도 뭐 많이는 안 읽었지만 대체로 구도가 뻔해요. 맞아. 주인공 하나가 어렸을 때 저 부모님이 저 원수에 의해서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쵸. 뭐 어렸을 때 뭐 침대 밑에 숨어 있거나 아니면 우물가 같은 데서 이렇게 보죠. 부모님이 어떻게 죽는 걸 봐. 죽어가는지. 네. 그래서 이제 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네. 저 또 시중에 이상한 저 약간 또라이 같은 아저씨 한 명이 있는데 네. 무림 강호예요. 그 양반이 전설적인 사람인데 지금은 그냥 거짓골로 은퇴. 네, 그래서 강호를 떠나서 살고 있어. 그 사람한테 가. 네. 그래서 맨 처음에 뭐 물기로 오라 뭐 이게 엄청 맞기도 많이 맞고 뭐 이러면서 그걸 네. 견뎌냅니다. 네. 그래서 한 뭐 18세쯤 됐을 때 네. 성인쯤 됐을 때 이제 복수를 하러 가죠. 네.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냥 볼만해. 네. 근데 이제 적이 하나 나오잖아요. 네. 근데 맨 처음 최종 보스 만나기 전에 네. 애들을 이제 만난다고. 그쵸. 근데 이제 걔를 아주 힘겹게 이겨요. 오. 아주 힘겹게 이긴다고. 네. 그럼 이제 사실 걔 힘겹게 이길 정도 그 다음 보스는 이제 못 이길 정도인데 네. 그 다음 보스를 또 뭐 이상한 기술 하나 써갖고 또 이겨내. 비급을 얻게 되고 네. 그렇게 되죠. 그 다음 보스가 또 나와. 네.
그렇게 한 10명 거치다 보면 사실은 얘는 처음 이거 도전했을 때는 얘는 아예 뭐 급도 안 된 애가 마지막 얘까지 이긴다고. 그게 말이 안 돼. 전형적으로 드러난 만화가 드래곤볼이라고 저는 봐요. 드래곤볼. 네, 드래곤볼도 딱 그 구도인데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제가 말이 많아서 좀 죄송합니다만 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 뭐 전투력 같은 게 거기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손오공의 전투력이 맨 처음에 뭐 한 예를 들어 50이라고 쳐요. 네. 일반인이 뭐 한 5 이렇게 되는데 그게 엄청 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인 애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겼어. 보스 하나 이겼어. 그럼 이제 한 200 돼요. 네? 그러다 또 200보다 센 애가 나와야 될 거 아니? 그래야 얘기가 되니까. 한 1000 되는 애 나왔는데 또 어떻게 하다 이겨서 한 얘가 또 2000 돼. 네. 또 어떻게 하다가 또 더 센 애가 나와. 점점 나중에는 뭐 손가락 하나로 저 우주 하나 날려버린 애들 나와. 어쩔 수 없어. 끝이 그건 안 나니까. 20년 연재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래 이걸 보다 보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협지를 별로 안 그 6권까지 보다가 아니 근데 요즘 또 웃긴다. 무협지가 네. 세상에서도 인기잖아요. 이게요? 아니 제 말은 이런 무협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어벤져스 시리즈 이게 서양판 무협지잖아요. 그렇지. 이거 맞아 완전- 맞아. 아, 그렇네요. 네. 뭐 우주 전체를 날려버린다든지 그러네. 타노스 나오고 네. 그러니까 어. 이게 사람의 반이 사라진다든지 생명체 절반이 갑자기 연기로 되어버린다든지 지금 그러네. 딱 무협지네. 이런 어떤 세계관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이상하게 사대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세련돼 보이니? 저는 그쪽은 좀 되게 뭔가 막 비주얼도 되게 멋지고 배경도 현재고. 네네 막 그래서 엄청 몰입하고 막 재밌고 박진감 넘치고 이러는데 무협지나 어떤 무협지를 토대로 한 영화 같은 경우에는 네. 보면 약간 좀 그 맨날 막 술 마시고 술 취한 그 선생님들 막 술 직관. 취해가지고 네. 그런 거 나오고 막 이런 게 좀 코웃음을 사는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네. 예를 들어 와우 장룡이라든지 네. 동사서독 이런 것들은 무협의 어떤 소재를 차용했지만 완전히 뭐 한편 예술 작품으로 성화됐다 이런 평가 그러네. 받잖아요. 우리가 본 게 너무 질 맞아, 낮은 맞아. 거였나 봐요. 입문을 안 좋은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무협에서는 그 어떤 비기, 무술 이런 것들이 무슨 어떤 권법 이런 것들이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소재였다면 그 어벤져스 같은 데서는 이제 뭐 무슨 수트 뭐 특별한 수트라든지 아이언맨 수트라든지 아니면 아예 생명체 자체가 다른 뭐 신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이제 아마 좀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하네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오늘 그러면 그 소개해 주실 무협지는 김용 네, 선생 거 네. 맞습니까? 네. 결국 중국에 사실 무협이라는 용어 자체가 나온 거는 한 얼마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무협이라는 무협이요? 용어. 무협. 무협이 한 100년? 2000년 된, 야 무슨 100년이야. 아니죠. 삼국지부터 뭐 아니 삼국지는 무협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무협이라는 용어 자체는 1904년에 나왔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100년이잖아. 진짜 100년이네? 네.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네. 사회주의 체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무협 소설 특히 지금 말하는 김용 작가 같은 경우가 중국에 있다가 홍콩에서 주로 활동하는 바람에 금서로 지정됐어요. 금서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책이 중국 본토에서 읽혀지기 시작한 것은 한 80년대부터. 1980년대요? 네, 네. 진짜 얼마 안 됐네요. 제가 1980년대생인데. 아니 우리나라에선 오히려 뭐 70년대, 60년대 무협 소설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많았는데 김용의 소설이 우리가 소개된 건 86년. 아 그래요? 네, 영문으로 소개됐죠. 영웅문 이것도 영화로 만들어진 거죠. 다 그렇죠. 네, 사조 영웅전이죠. 영화가 아니라 그 비디오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화 아, 그리고 뭐 달라요? TV 드라마 네. 뭐 아주 다양한 나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판본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예전에 플랫폼으로. 그 무협 비디오는 어떻게 돼 있냐면 비디오 하면서 왜 야릇한 눈빛 하셨죠? 아니 그 비디오 가게 딱 가잖아요. 네. 그럼 이제 막 이런저런 영화 꽂혀 있잖아. 네. 근데 그 무협 애들은 예를 들면 책장이 있다고 치면 책장 한 줄을 다 먹습니다. 걔네들. 아, 한 작품이 한 그쵸, 작품이 그쵸, 시리즈니까. 실제로 한 30개씩 돼. 그래갖고 그 비디오가 세로로 꽂혀 있잖아요. 네. 그 표지 부분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요. 어떤 그림 같은 걸로. 아. 네. 그래갖고 그건 한번 빌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 구렁텅이에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해인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죠. 시리즈를 이제 흔히 말해서 완시청을 해야 되니까 뭐 정말 미드 뭐 같은 거네. 아,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네. 미드 같은 거예요. 시작하면 끝이 안 나는. 로스트도 얼마나 그 나중에 가면
별게 별이 다 아는데 패턴도 똑같고. 그래. 그러니까 결국 무협지나 이런 것들이 네. 사람들을 자극하는 이유가 결국 우리가 일상에서 억압되어 있는 감정들이라든지 억압된 현실들을 정말 무협의 세계는 경공으로 해가 공중을 날아다니고 그 축지법을 쓰고 그리고 내공과 외공 해가지고 장풍이 나오고 뭐 몸에서 운기가 진기가 일종의 돌아가지고 뭐 갑자기 뭐 육식갑자를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어떤 네. 그 초능력? 유토피아적인 생각들 이것들이 구현되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유쾌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무협 그걸 바탕으로 한 게임들도 되게 많잖아요. 요즘 왜냐면 게임을 네, 많이 맞습니다. 네, 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전 또 게임 좋아하니까 게임 같은 거 보면은 그 기술 같은 게 다 이름이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3번의 날 걸쳐가지고 칼로 막 다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바람으로 막 돌리는 게 있고 그런 기술이 너무 많은 게 또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기술이 이제 그 아주 멋지게 구현된 게 우리 오락실에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게 아도겐인가요? 아도겐, 오류겐, 아따따뚜겐, 또 뭐 있었죠? 오류겐. 춘니가 그거 맞죠? 아니요, 춘니는 이제 그 거꾸로 몰고 나서서 다리 네. 쫙 벌린 상태. 그것 때문에 다리 그것 때문에 흥분한 애들이 많았어요, 우리 중학생들. 중학생이요? 왜냐면 그 춘니 씨가 네. 이제 거꾸로 이게 물고 나면 선 상태에서 네. 그 찢어진 치마 이렇게 그 입고. 치파오라고 그러나요? 네, 치파오. 회오리 돌면서 이렇게 막 가거든요. 네. 근데 거꾸로 하는 상태에서 회오리 돌아봐. 어떻게 되겠냐고. 그거 견디겠냐고 중학생들이. 그래서 일부러 그 공격 들어올 때는 계속 맞고만 있어. 따로 공격 안 하고 계속 맞고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우리의 중학생 시절이에요. 중학생 때는 그런 것만 봐도 이렇게 마음이 동하는군요. 아유, 그럼 장난 아니죠. 하여튼 그런 여성. 그러니까 거기에 나왔던 권법 뭐 이런 것들도 네. 다 거의 이제 그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오늘 소개해 주시는 그런 책들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크게 뭐 네. 저도 어설픈 지식입니다만 중국의 무술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게임이라든지 소설, 영화에 나오는 게 크게 내공과 외공 이렇게 나뉘잖아요. 내공과 외공. 네. 내공이 그러니까 일단 내공이- 마음을 다스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내공이 심오하다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내공이 깊다 이런 말 많이 쓰는데 그 내공이라는 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진기, 참진자, 기운기자 써가지고 그 진기라고도 부르죠. 근데 이게 좀 보면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 한방에서 혈을 놓고 하는 것들 있죠. 네. 혈, 맥 하는 네. 거 있잖아요. 임, 독 하듯이 그런 뭔가 혈자리하고 연결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경이라든지 혈관 말고 우리 인체 제3의 어떤 뭔가 인체 전체를 순환하는 그런 통로가 있다. 네. 그런 것들을 자극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장생불사라든지 사람의 어떤 몸을 양형이라고 하죠. 사람의 몸을 아주 키우고 정신을 다스리는데 아주 좋다. 그리고 이것들이 가장 이제 무공의 기본이 된다라고 보는 게 내공이죠. 근데 이제 외공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장풍. 손에서 막 기가 나가잖아요. 바람이 나가잖아요. 장풍. 근데 장풍도 내공 아니에요? 왜냐면 그게 사람이 바람이라는 걸 만들 수가 그러니까 없는데. 밖으로 출소하니까 외공이라는 거죠. 밖으로 나오니까. 예를 들어 감각할 수 있는 형태로 지각이 되고 네. 우리가 이제 감각이 되잖아요. 네. 장풍을 맞으면 뭐 몸이 썩어 문드러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장풍 같은 경우 아니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리 달린다는 것들 있죠. 공중을 날아다니는 경공술, 경신술. 네. 그리고 갑자기 그 어금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검을 그냥 자기 그 하나로 막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검이 그냥 나 손을 검. 칼검자. 네, 검. 금인 줄 아셨죠, 정영진 씨? 이런 것들은 사실 외공은 좀 어떻게 보면 오행사상하고 많이 관련이 있어가지고 뭐 그래서 무슨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5초 건법이다, 청강 12 건법이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너무 집어넣는 어려워. 것들 네. 네, 이런 걸 좋아하는 거죠. 결국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주인공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걸 익혀 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결국 그게 이제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처음에 참 힘들잖아요. 네. 젊은이가 처음 사회생활을 나가가지고 그 사회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런 강호에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하고 많이 비교를 하죠. 그래서 결국 그걸 통해서 결국 이제 최고 이제 결국 나중에 마두를 격파하고 네. 결국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이거 그리고 결국 이제 자기 자신이 정당한 수단으로 출세를 한다 이런 구조하고 딱 맞다 떨어지니까 사실은 이거 중산층들이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네. 그 신입 기자들이 딱 들어가서 선배들 보면 네. 진짜 무슨 무공 쓰는 것처럼 복사 신공 이렇게 막 복사를 막 미친 듯이 막 200장을 막 해버리고 이런 거 볼 때마다
무섭지. 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가 그게. 저거는 신공이다. 그렇지. 그리고 막 또 맥주 같은 거 막 폭탄주 막 회식할 때 막 예. 슬쩍 흘리는 기술 뭐 이런 비기들 이런 것도 잘 연구하는 게 좋긴 한데 저는 아까 그 내공의 네. 끝에 가면 뭐가 있나 네. 거기 나오는 은근히 나도 뭘 많이 봤네. 그 내공의 끝이 그 네. 북두의권이라는 만화책이 있었어요. 북두신권, 북두신권, 네, 북두의권 북두의권 뭐 이렇게 돼 있죠. 있는데 거기 이제 라이거일 거야 아마 그 주인공이 라이거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네. 라이거 뭐 라오우 뭐 나중에 뭐 하여튼 있어요. 그 둘이 형제. 펑룡 나오죠. 네? 아니 그래 거기서 펑룡애가 우리는 친구야 이런 식으로 뭐. 나오죠. 펑룡.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면 그 라이거라는 주인공이 그 어떤 적들을 마주치면 네. 주먹이 안 보여 일단 주먹이 안 보이고 몸을 이렇게 한번 싹 스쳐갑니다. 네. 툭툭툭 이렇게 네, 그냥 네. 보이지도 않게 치고 가. 네. 그런 다음에 지나가면서 너는 7초 후에 죽을 것이다. 이러면 진짜 갑자기 이제 그 사람이 멍하니 있다가 7초 후에 내장이 팍 터져주고 막 이래. 너무 잔인했어. 그 만화가. 그래서 너무 근데 재미는 있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 무협지가 네. 사실은 사르뜨르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르뜨르 프랑스의 그 철학자 사르뜨르 천재 사르뜨르조차도 자기가 사실 비트겐슈타인의 이런 철학책 읽는 것보다 자기도 만화라든지 괴기 소설 이런 게 읽는 게 더 재밌다. 그게 시간을 더 많이 보낸다. 사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그 근본적으로 좀 현실의 쾌락 욕구 있잖아요. 쾌락 원칙들 네. 이런 것들을 좀 풀고 싶죠. 우리 예전에 결국 문학 작품에 여러 가지 좋은 게 있겠습니다만 효용성의 측면에서 보면 네. 쾌락을 이제 충족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주 만족시켜 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나면 애들이 다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아 진짜 싫었어요. 학교 다닐 때. 남자애들이 막. 팍 쳐놓고 너는 3초 후에 똥을 쌀 것이다. 뭐 이런 게 이제 하면서 유치한 장난을 하게 만든 게 바로 이 무협지엔 무협 만화들. 막 그리고 이상한 소리 막 내잖아요. 교실에서 자기들끼리 막 무슨 주문 같다 막 이렇게 하면 막 저쪽에서 막 으악 막 쓰러지고 장풍 으악 막 이렇게 되니까 선생님 중에서도 그런 거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그걸 선생님들이 좋아한다고요? 가끔 이렇게 쫙 하면은 네. 가만히 있으면 안 쓰러지고 뭐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선생님 딱 이러면 애들이 이제 알아서 쓰러지는 장풍 맞고 쓰러지듯이 네. 네, 그렇게도 무협 용어도 많이 쓰죠. 지금도 요즘 뭐 우리도 본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 혼자가 무협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용어죠. 본인이란 뜻을 좀 높여가지고 높여서. 본좌 그런 아마 식으로 무협 쓰고. 용어가 꽤 일반화되긴 뭐가 많을 아니요, 거야. 내공이 깊다 이런 말도 내공 쓰고. 같은 거 내공. 또? 강호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강호를 떠난다. 네, 강호를 떠나 강호에 묻혔다. 강호에 출사를 했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쓰고. 강호가 무슨 뜻이지 근데? 이 강호 강과 참 많이 쓰죠. 우리 오늘 할 것도 결국 소설 소강호인데 네. 이 강호가 뭘까요? 강호. 네. 강호. 강이랑 호수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잔잔한 곳.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요. 네. 강과 호수라는 뜻도 있고 네. 전 세상을 강호라고 해요. 그러니까 강과 호수가 있으면 사람이 사니까 모든 세상이고 또 사람이 은퇴해서 조용히 묻혀 사는 곳도 강호예요. 우리 예전에 시조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강호에 묻혀 산다 이런 네. 것들 초야에 응가한다 할 때 그런 뜻도 되고 그러니까 강호라는 게 세상도 되고 한마디로 출세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 자기의 모든 재능을 겨루는 그런 세상의 의미도 있고 또 이 세상이 싫어가지고 강호에 응가한다. 네. 묻혀 사는 자연도 되고 그러니까 이 이중적인 모순적인 의미를 다 갖고 있죠. 그 강호가 네. 저는 제가 이해할 때는 네. 그 본격적인 무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는? 싸우고 뭐 그러니까 진짜 한번 모든 애들이 모여서 한바탕 벌이는 뭐 요 무대가 저는 이제 강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강호를 떠난다는 게 네. 저는 싸우는 데를 떠난다. 그렇지 뭐 이제 그런 의미인 줄 알았더니 그런 의미보다는 떠나서 쉬는 곳 그런 것들이 이제 뜻도 있죠. 강호군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소강호에서는 보통 네. 보면 네. 결국 강호를 비웃는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강호를 비웃는다. 그러니까 바로 사람들이 그 업무를 꾸미고 서로 최고수가 되고 네.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패권을 잡기 위해서 뭐 죽고 죽이고 네. 이런 어떤 인간 세상에 먼 어떤 관점에서 보면 정말 그 여기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창의 일성소라고 이제 우리 소강호 영화에도 보면 창의 일성소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그 창의 일속이란 말이 있어요. 창의 일속.
그러니까 창이라는 게 아주 망망대해란 말이죠. 아주 큰 바다인데 그게 일속 좁쌀 하나란 말이죠. 인간의 생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그렇죠. 것은 그 큰 바다에 좁쌀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 좁쌀 하나밖에 안 되는 사람이 서로 자기 일을 거기서. 위해서 물고 뜯고 이런 것들이 너무 참 허무하고 너무나 좀 가소롭다. 이런 의미죠. 소강호를 땐 사실은 저는 이제 가소롭다는 뜻도 좀 좋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네네. 근데 실제 그 강호는 애초 지금 우리 정프로 말씀이 그 대충 맞습니다. 그 강호라는 것들이 기본 겨루는 장소고 이 강호에 사실은 강호를 내가 모든 것들을 한번 지어보겠다. 이런 어떤 욕망의 공간들. 네네. 그것도 이제 강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소오강호. 네. 저 맨 처음 중학교 때 소호강호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소오강호죠. 네네. 요게 이제 저는 그 영화로 처음 접한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그 여배우 누굽니까? 그 유명한 누구야? 백발만의전 나온 임청아. 임청아. 임청아 왜 나오잖아요. 동방불패 나오죠. 여기 안 나와요? 소강호에서는 안 불패? 나오죠. 아, 그래요? 그게 또 잘못 봤어. 소강호가 제일 처음 나왔고 그게 영화가. 소강호가 동방불패 전편 동방불패 전편이죠.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여기서는 임청아가 안 나와요? 소호강. 아, 여기서는 안 나왔어. 소강호에서는 이제 그 허광글이었나요? 주인공 허광글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소강호가 인기를 얻고 네. 그다음 동방불패가 만들어졌어요. 그 동방불패에 바로 이제 이영걸과 임청아가 캐스팅이 된 거죠. 그 대박이 동방불패 모르나? 아 근데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이 동방불패를 본 거예요. 아, 봤어? 네, 처음으로 이제 이 동방불패를 봤는데 제가 정말 제일 싫어하는 영화의 유형인 거예요. 이 동방불패가 개연성도 떨어지고 너무 처음에는 이거 뭐 병맛인 거예요. 이 영화가. 네. 이렇게 재밌는데? 네, 아재들이나 그렇게 추억에 젖어가지고 재밌죠. 그러니까 처음 나왔을 때는 그랬어요. 되게 네. 센세이션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 보다 보니까 그냥 뭐 나름의 그런 유머도 있고 보면서 좀 이제 뭐 그런 무예 같은 것도 좀 재밌기는 해서 나중에 그래 뭐 한 번쯤은 볼만하다였는데 저는 좀 그렇게 막 그 예를 들어 동방불패 나온 임청아 배우 같은 경우는 네. 70년대 사실 홍콩에서 아주 유명했던 배우였거든요. 그쵸 지금 그랬는데 바로 그 동방불패 때문에 다시 90년대 화려하게 부활을 한 거죠. 아, 원래 70년대 배우예요? 네. 아주 70년대 잘 나갔죠. 그러다가 이제 좀 그랬는데 90년대 동방불패 또 완전히 뭐 탑으로 또 다시 자리를 올랐죠. 그러니까 사실 여배우들 입장에서 네. 예전에 한번 전성기를 누렸다가 다시 제2의 전성기 누리기가 쉽지가 쉽지 않은데 않죠. 그 임청아 같은 경우가 대단했죠. 근데 뭐 이제 그러니까 이 영화가 지금 90년대 영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뭐 그때 뭐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은 엄청 좋아했을 것 같긴 하지만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요즘 영화들을 많이 보다가 이걸 좀 보니까 있었구나. 좀 재미가 없었던 거지. 그 당시에 뭐 제가 그 나이 때에 봤으면 재미가 있었겠죠. 근데 그러니까 그때 원래는 이제 왕조연이 나와요. 왕조연도 왕조연. 나와요. 왕조연 네. 알잖아요. 네. 왕조연이 그때 우리 당시엔 거의 우상이었다고. 책받침 스타. 네. 그런데 이제 왕조연 보러 갔다가 네. 임청아한테 반한 애들이 많았어요. 왕조연이 거기서 애초에 뭐 누구였죠? 왕조연이 왕조연이 동방불패 왕조연이 2에 나왔나요? 나오는 거 아닌가요? 2에 나온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네, 동방불패 2에 나왔습니다. 아, 원에는 안 나왔습니까? 네. 원에는 안 나왔어. 나는 이렇게 다 헷갈린다. 전문가의 그 폐해입니다. 전상진 씨. 동방불패 1, 2를 내가 다 봤는데 네. 거기 보면 그 막 1월 신교 막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1월 신교가 사실 좀 이제 명교로 보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그걸 보면 네. 뭐 명교다, 경교다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아, 그래요? 뭐 그런 뭐 나중에 나중에 또 나중에 이야기할 또 기회가 얘기해 있을 주실 겁니다. 텐데. 그래 거기 제가 기억하는 그 영화 대사 하나가 네. 규화보지엔 뭐 이런 게 있어요. 다 이러지 않나요? 아니, 그게 규화보전인가 뭐 그럴 네. 건데. 아, 그 책 이름 무에 네. 그 다 적혀 있는. 규화보지엔 뭐 이렇게 하는데 발음이 약간 좀 애매해갖고 그래서 조금 애매했던. 그때 뭐지? 황비용 시리즈로 이영걸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어가지고. 동방불패 전인가요? 그게 소림사도 황보영이? 다 그때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영걸이 이제 새로 영화 내놨다 해가지고 딱 보러 갔다가
임청화에 다들 반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때 임청화가 40대였었거든요. 아유, 저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와서 보니까 저는 막 네. 예전에 막 임청화가 엄청난 미인이었고 막 어쨌든 대스타잖아요, 네. 중국에. 그래서 저는 사실 기대를 하고 봤거든요. 되게 아름다우시겠구나. 근데 저는 좀 생각보다 저의 생각보다 미녀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그 따라다니는 그 네. 조수 있잖아요. 관지림. 네. 관지림이야. 뭐, 아니요. 이가은. 이가은 맞나요? 아, 네, 맞죠. 아, 유명하죠. 타락천사에 나왔죠, 이간. 그분이 좀 더 제 기준에는 더 미녀였고. 맞아, 이가은도 아주 이가은이- 미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 왕후춘 옆에서 부인인가? 네, 쫓아다니는. 거기도 재벌 네. 시집 갔을 거예요. 네. 이가은이 맞죠? 그 왕후춘 옆에 쫓아다니는 영호충 영호충. 1편에서. 네, 네. 옆에 쫓아다니는. 영호충님 뭐 무슨 한남충 같은 거. 거기 주인공 이름이래요, 영호충이. 네. 아니 그래서 하여튼 임청아의 매력은 네. 약간 중성적이면서 좀 그런 매력이 있었어요. 그냥 왕주에는 순수하게 그냥 여성으로 청순미.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고 임청아는 조금 그 중성적이면서 뭐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말씀하면 이면적. 그렇긴 한데요. 예를 들어 지금 말씀대로 그 너무 무섭지 않았어요? 트랜스젠더 같아서? 아니 목소리가 막 처음에는 남잔데 얼굴은 여잔데 목소리가 막 남자 목소리가 나오니까 저는 그때는 우리가 트랜스젠더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랬나 보다. 아니, 그때는 이제 사실 임청아 같은 경우는 네. 좀 그런 느낌을 가졌죠. 좀 성숙한 여성의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 원숙한 어떤 원숙미. 그렇지. 가을 국화. 온갖 이제 여러 가지 그 뒤안길에 선 누님 같은 그런 친구 엄마, 거죠. 친구 엄마, 친구만 아니고 이모. 그런 느낌을 좀 줬으니까 아무래도 좀 그 10대 20대들한테 네. 좀 어필하는 그런 게 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연상녀를 또 그때는 또 좋아할 때니까. 여러분은 지금 정박, 정민영, 정프로 그리고 마돈이 함께하는 일당백을 듣고 계십니다. 갑자기 저 영화 얘기가 너무 좀 길어졌는데 네. 여튼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실 책은 소오강호 네, 그리고 그 그러니까 작가는 김용이라고 말을 하죠. 김용이라고 네, 편하게 하죠. 뭐. 아시죠? 김용 일단 작가 소개도 좀 해주셔야 될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용이라는 작가가 사실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86년인가요? 그때 아까 말씀드린 영웅문 사조 영웅전인데 우린 번역을 영웅문 이렇게 번역이 됐죠. 근데 그 이후로 거의 공전의 인기를 끌었거든요. 네. 이게 뭐 어마어마한 진짜 무협 용어로 빌리면 공전저루 앞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어요. 처음 나오자마자 그렇게 인기가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본래 뭐 재밌는데 이분이 신문 기자 출신인데 조금 더 있으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본래 이분이 신문을 친구하고 만들었거든요. 지금도 홍콩에 있는 명보라는 신문이 있어요. 네. 그 명보를 만들어 가지고 신문을 팔아야 되잖아요. 잘 팔기 위한 방법이 하나로 자기가 소설을 연재한 거예요. 신문 내 네, 신문 연재 소설을 하면서 인기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한쪽 손으로는 신문 사설을 쓰고 한쪽 손으로는 신문 소설을 썼다. 정말 그러니까 이분이 뭐 다 말아 드신 거죠. 그래서 명분 지금도 유력지가 돼 있죠. 우리나라도 그런 분이 있죠. 신문 소설을 쓰면서 사설을 썼던 사람이 그 작가 이병주라고 이병주 씨가 이제 1950년대에 부산의 국제신문 편집국장을 하면서 그 라이벌 신문인 부산일보에 연재 소설을 쓰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뭐 기사도 쓰고 칼럼도 쓰고 사설도 쓰고 소설도 쓰고 사실 신문에 나오는 모든 양식을 다 썼다 이러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런 분들이 있었죠. 아주 재주 많으신 분들이 있죠. 사실 이분이 그러니까 워낙 재주가 많고요. 또 집안이 본래 대대로 좀 글을 쓰는 집안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본명은 사량용이거든요. 본명이 따로 있군요. 네, 근데 이제 용자가 그 이름의 끝 글자가 용이잖아요. 네. 그 세북 용자예요. 세북 종 두드리는 거 쇠로 만든 종이 있죠. 그 용자인데 요거를 파자를 해가 풀면 그게 세금자에다가 뜯을 용자거든요. 뭐 쓸 용자. 그러니까 그걸 푸니까 이제 김용이다 이거죠, 자기가. 세금자에다가 요게 용 써가지고 그러니까 큰 의미보다 그냥 이름을 파자를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이제 김용이라 썼고요. 지금 중국에 절강성 있죠. 절강성이라고. 뭐예요? 그 양쯔강 쪽에 이제 있는 중국의 고장이죠. 절강성. 네네. 그쪽에 태어났는데 그 대학을 이제 24년에 태어났어요. 1924년. 네. 그러다가 올해 이제 며칠 전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10월 달에 돌아가셨으니까. 오래 사셨다. 예, 오래 사셨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대공보라고 그 기자를 하다가 홍콩에 이제 특파가 됐는데
중국이 1949년에 이제 본토가 공산화가 됐죠. 그러면서 이분은 홍콩에 남으셨구나. 예, 귀환을 안 하고 홍콩에 남았는데 본토에 살고 있던 아버지도 반동으로 몰려가지고 결국 돌아가시고 뭐 홍콩에 있다 보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결국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이혼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살았는데 그 대공보 기자를 계속하다가 대공보가 좀 자기하고 안 맞다 생각을 해가지고 명보라는 신문을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네, 친구하고 공동 창간한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 35세 만들었죠. 그 신문을 어떻게 하면 잘 팔까 생각하다가 이제 소설을 쓰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서금 은구록이라고 제일 먼저 이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네. 그건 뭐 중국의 청나라에 아주 잘 나가던 황제 건융제 관련해 가지고 그 이런 거 있죠. 건융제가 사실은 만주족의 자손이 아니라 한족의 아이인데 어릴 때 바꾸치기 됐다. 모세 이야기죠. 모세가 이집트 왕실에 들어가 살았다. 이런 식으로. 네. 사실 그런 모티브를 다 착안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 한족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 영화에서도 그러고 한족이 뭐예요? 한족이 뭐예요? 그러니까 한족이 말을 그대로 이제 중국은 지금 다민족 국가잖아요. 네. 다민족 국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조선족도 있고 네. 그 신장 지역에는 위구르족도 있고 네. 또 밑에는 뭡니까 우리 여기 동광불패 보면 그 1월 신교에 보면 네. 그 묘족? 묘족도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 묘족도 이제 예전에 운남성 밑쪽에 라오스 지방 쪽에 살죠. 묘족 이쁘죠. 묘족 이쁘지. 차오르가 묘족이잖아. 아 그래? 네. 아, 그래요? 네. 위구르가 일단 제일 이뻐.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 임청아가 묘족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화려하게 나오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종족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예전에 이제 자기들이 중국 그 황제 사망오제 시대 때 황제라고 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맞서 싸운 치우천왕 이렇게 나오는데 황제와 치우천왕이 맞서 싸웠다 나오는데 그 황제를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큰 종사라고 봐야 됩니까? 정통 무림 용어로 보면 종사인데 네. 거기서 바로 내 가지고 하나의 어떤 지금 중국 대륙을 정통을 가지고 있는 그 종족을 한족이라고 부르는 거죠. 지금도 이 한족들이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죠. 요직에? 네. 뭐 미국으로 치면 앵글로 섹슨이죠. 그런데 이제 이 한족이 계속해서 이제 중국 대륙의 주도권을 잡았냐? 그건 아닌 거죠. 예를 들어 몽골이 와가지고 원나라 네. 할 때는 밑에 기어야 됐고 청나라 때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여진이 가서 청나라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변발도 하고 살아야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살았고 송나라 때는 또 금이 침입을 하고 요나라가 침입해가지고 또 흔히 말하는 찌그러져 살고 그렇게 살았죠. 사실 한족 자체가 우리가 군대를 보면 그렇게 주도권을 가진 게 명나라밖에 없어요. 천년 이후로 보면 성나라, 그래요? 예, 원나라부터 시작해서 그렇네요. 명나라 말고는 다 그냥 살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한족도 뭐 오케이. 사실 우리 정도의 민족 단일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보다 훨씬 아마 많이 섞였을 거예요. 네, 네. 땅덩어리도 넓고 그렇죠. 그다음에 위아래서 뭐 엄청 쳐들어와서 네. 뭐 많이 섞였죠 거기는. 그러니까 이제 한족 같은 경우에서 한족에서도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남쪽 지방에서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 화교들이 많이 나갔잖아요. 중국이 이제 제일 전 세계에서 많이 그 민족이 많이 나가 네. 있는데 유태인 같은 경우는 적잖아요 오히려. 그런 한족들을 객가인이라고 부르죠. 객가. 나그네 객자 써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 뭐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다, 태국이다, 필리핀이다 여러 정말 그 동남아시아 일대에 그런 경제권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장악하고 있는 그것도 한족이죠. 그러니까 한족이 워낙 많기도 하고 일단 네.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뭐 여기서 나오지만 그 오히려 중국은 뭐 그래서 지방마다 산동 사람들이 다르고 북경 연인 사람들이 다르고 동북 삼성 사람들 여기 만주 쪽에 사는 동북 삼성 사람 다르고 저 몽골 쪽 다르고 신장 쪽 다르고 정말 다 이제 스촨 있고 사천이 있고 다 달라요, 그죠? 이런 것들이 좀 크게 보면 오히려 그런 지역성들도 많이 차이가 난다 이런 이야기도 하죠. 네. 자 그래서 그 김영 아저씨가 일단 30대 중반에 신문사를 창간해서 네. 썼던 책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책은 아니고. 네. 아니 근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나왔던 게 바로 지금 우리 오늘 다루는 소강호도 있지만 소강호, 그 뭐 의천도령기, 의천도령기라든지 녹정기라든지 녹정기, 천룡팔부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엄청 많네요. 네, 이게 우리가 웬만큼 들어본 네. 중국 무협 영화라든지 드라마는 다 이분한테서 나왔다 발언했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죠. 녹정기가 쪽 빨아먹는 거든가? 아닌가? 빨아먹어요? 의천도령기였나? 다 쪽쪽 빨아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협지는? 흡성대법. 그건 동방불패. 그건 동방불패였나요? 예. 동방불패 이마행. 네. 상대방의
그 진을 피를, 예. 피인가? 사실 내공을 이제 흡수하는 그쵸? 건데 네. 내공을 다 흡수하는 건데 이제 거기 영화에서는 좀 극적으로 보여야 되니까 손으로 쫙 하면 갑자기 이 사람이 모든 게 다 진기가 빨리가 쪼그라들죠 완전히. 쪽 빨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저런 사람과는 어떻게 키스를 할 수 있나 이런. 그래서 우리 그때 막 그런 거 유행했었어요. 뭐요? 야, 너랑 뽀뽀하면 내가 다 진이 빠져나가는 것 같다고. 흡입증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아니 그러니까 그때 중학교 때 아니에요? 아니 우리 선배들이 아. 그런 얘기를 했었지. 근데 뭐 흡성대법은 서양에서도 찾을 수 있죠. 흡혈. 그래요? 그런데요. 드라큘라죠. 예, 드라큘라랑 아. 똑같네. 빨아먹는다는 측면에서 사람의 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든 진기든 생명. 그 생명력 바이탈리티를 빨아들인다는 거니까. 엑스맨에서도 그런 캐릭터가 또 네. 있네요. 그러니까 딱 되면은 쫙 다 능력이나 이런 걸 다 빨아오는 캐릭터도 있고. 아, 뭐 진짜 유명한 건 다 썼군요 이분이. 네. 호우강호, 이천도령기, 녹정기, 철룡팔부.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 영웅문도 이분이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이제 말고 사조 영웅전인데 네. 그게 이제 그 우리나라로 바뀐 거죠. 와서? 네. 제목이 바뀐 거고 네. 신조협녀도 이분이 있었습니다. 신조협녀. 네, 거기도 다 영화 다 만들어졌죠. 영화 다 됐네 이 네. 양반은. 근데 이거 다 홍콩 영화인 거죠? 아니 그 홍콩에서도 만들기도 하고 네. 대만에서도 만들고 아. 전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도 만들고 싱가포르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다양하더라고 판본이. 그러니까 이게 다양하게 만들어집니다. 나라마다 다르고 소강호도 뭐 예전 드라마 중에 주윤발 나온 소강호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다양해요. 그래. 주인공도 아주 다양하고. 그러니까 이게 네. 다른 소설가 같으면 네. 이 정도 뭐 6개 정도 작품이면 네. 뭐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네. 이 양반들은 네. 같은 6개라도 6개가 아니야. 왜냐면 한 소강호 하나가 아, 소강호도 소강호도 몇 몇 권이죠? 편이에요? 한 20권 안 돼요? 소강호가 제가 읽은 게 이제 중원문화사에서 출판된 거거든요. 2008년에 나온 건데 네. 이게 400페이지짜리 8권이에요. 400페이지 8권. 근데 이제 이게 만약 일반 예전 7, 80년대 만화 가게에서 문고판 무협지가 같은- 있거든요. 아, 아니, 무협지. 정말 정말 종이 안 좋은 흔히 말하는 네. 정말 안 좋은 똥종이. 그 글자도 다 뭐 완전 띄어 있지 않습니까? 줄과 네. 줄 사이가 세로로 써 있는데 진짜 금방 읽어. 만화처럼 읽어. 그거. 그래요. 한 권 읽는데 한 20분. 근데 그런 걸로 하면 거의 50권 100권 되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런 걸로 하면. 그러니까 무협지를 읽으면 기분 좋은 이유가 네. 내가 엄청 속독을 해가지고 막 쌓이거든요. 책이. 책을 그래서 막 많이 읽은 듯한 내가 느낌. 그런 양적 포만감을 다작, 느끼는 거죠. 다작의 그렇죠. 포만감. 지적 포만감. 내가 정말 너무 많이 읽었다. 맞아, 내가 지금 맞아. 뭔가 재단 큰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하지만 내용은 다 책 몇 똑같고. 권 읽어서 그랬는데 나는 뭐 한 2-3권밖에 못 읽었는데 걔는 막 80권씩 읽고 막 이런다고. 아 맞아. 그래서 어쨌든 근데 절대 양도 좀 많긴 많아. 한 그렇죠. 권은 아니니까. 네네네. 소강호도 그렇고 의천도 그런 게 하여튼 다들 꽤 길죠 다들. 네. 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워낙 인기 있어가지고 이분이 15편의 장편과 3편의 중단편을 냈다고 하는데 뭐 네. 조금 한두 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그 단편 하나 빼고는 다 번역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다 번역됐다고 해도 무방하죠. 영웅문 엄청 팔렸어 이거. 영웅문. 네, 제가 알기로 밀리언셀러 했을 거야 아마. 근데 그래서 김용이 나오니까 우리 이제 다시 우리나라 무협 작가 중에 필명을 금강이라 해가지고 또 김용처럼 그렇게 외자 이름 써가지고 네. 금강 해가지고 또 그렇게 유행도 살짝 했죠. 묻어가는 그런 느낌도 있죠. 게 좀 있네요. 네. 근데 결국 이분이 그러니까 워낙 이게 나중에 결국 80년대까지는 검소했는데 네. 중국의 개방 개혁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제 중국 대륙에서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냐면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모택동 마오쩌둥 어록이잖아요. 그것보다 더 많이 팔리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걸 사보고 남녀 노소 떼부자 느낌 예. 나죠. 80년대 이후부터. 예, 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가 94년에 인센 잘 줬나 그거?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네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썼으면은 그래도 꽤나 버셨을 것 중국은 또 같은데 영화로도 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저작권도 80년대 있고. 중국은 저작권이 아마 개념은 없었죠. 아, 그래요? 없었어. 우리는 있었습니까? 우리도 없었어. 90년대 이후로 우리는 좀 있었죠. 네, 우리도. 아마 나 이게 제대로 안 줬을 것 같아요. 만약 그대로 그 돈을 제대로 줬으면 아마 진짜 제가 볼 땐 조앤 K 롤링보다 훨씬 부자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매덕보가 팔린 거. 매덕보가 뭐 그렇겠네. 어마어마한 부가 팔렸습니다. 근데 결국 이분이 그래서 그 북경대 이제 명예 교수가 되고 아. 그다음에 북경대학에 이제 이 소설 강좌 김용 소설 강좌가 열리고 이분 고향이 절강성이지 않습니까? 저장성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서 그 대학에서 문과대학종 초빙까지 해요. 이제 고향을 빛낸 분이니까. 네네. 그리고 이분의 이제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조용한 문화혁명이다. 떠들썩한 문화혁명이 아니라 조용한 문화혁명이고 뭐 나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통속과 순수 문학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무협을 순수 예술의 전당으로 올린 완전히 뭐 온갖 미사여구를 다 말해요. 이 문학사에. 그러니까 이 말을 했던 분이 중국 문학사를 채색 삽도 중국 문학사를 쓴 여류신인데 네. 이름이 좀 아주 재미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좀 이름이 안 좋아가지고 왜요? 해보세요. 빙신. 빙신. 빙심이라고 어른 마음인데 어른 빙자에 마음 아, 실렸는데. 빙심. 근데 신이 이제 아니고. 중국말로는 빙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워낙 이제 이 사람을 너무 최고의 이제 대가다. 그런 이야기도 해요. 지금 20세기 중국 소설에 노신 우리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루신 있고 선충원이 있고 네. 빠금이라고 빠진이 있는데 김융도 그렇게 4대 천왕에 들어간다.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은 오히려 루신보다 더 낫다고 해요. 왜냐하면 네. 이 사람 지금 썼던 그 책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교과서 교재로 계속 다 실리고 있거든요. 아, 무협지가요? 네. 오. 천룡팔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2005년에 중국 고등학교 어문독본 교재로 실렸고 네. 그다음 설산비호라고 또 있어요. 이 사람 작품에. 네. 이것도 김용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박사학위 받은 분이 있는데 이분은 네. 이 설산비호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 이 설산비호 같은 경우는 루신을 네. 제끼고 오히려 그 책이 들어갔다. 이 이제 모범 예문으로 들어갔다. 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네. 그럼 김용 같은 경우는 워낙 뭐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 작가 되다 보니까 김용의 이름을 딴 별도 있어요. 별이요? 무슨 네. 별? 그러니까 아니, 하늘에 있는 별이요? 중국의, 네, 중국의 천문대에서 네. 그 98년에 어떤 대박. 소행성을 하나 발견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름을 붙일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예전에 자기들 천문대에서 관측을 할 때 뭐 관측하기 힘든 날이라든지 아니면 시간 여러 가지 이게 참 날 때 네. 자기들 시간 때우기 제일 좋은 게 어떻게 보면 그 책에 김용 관련한 있는 책을 읽는다든지 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그 참 이 관측에 도움을 준 공로로 이 별의 이름을 우와. 김용 소행성으로 명명한 거예요. 아, 소행성 이름을 김용으로? 네, 김용 소행성으로. 그래서 화성과 목성 사이에서 지금 이렇게 태양 돌고 있는 거죠. 아, 그럼 예전에 뉴스 나왔었는데 네. 그 행성 이름 이제 새로 발견한 사람이 마음대로 네. 명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김용 소행성도 있고 네. 그 옆에 이제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 행성이 사실 우리 마리 행성이지 굉장히 돌덩어리가 작은 애들도 많아요. 맞아. 그 중에 이제 굉장히 무게가 작아갖고 1kg짜리 이제 행성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kg 행성이라고 있는데 여러분께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행성 발견하신 분들이 그 커피 마시면서 그렇게 또 시간을 보내셨대요. 네. 커피를 마시면서. 그렇죠. 커피가 있어야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잠도 안 오고. 네. 그렇죠. 잠을 꼴딱 새워야 되니까 밤에. 네. 네. 그렇게 또 천문대에서 밤을 꼴딱 셀 때 우리 1kg 커피 사장님은 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프리카 4개 나라의 케냐, 에티오피아, 르완다 그리고 부룬디 생두 수급을 위한 시장 조사까지 나간답니다. 네, 그리고 우리 1kg 커피에서 또 참 여기는 자꾸 착한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 중에 제일 착한 일은 우리 팟캐스트에 후원하신다는 거. 참 잘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네. 한국여성재단 창립 19주년이 됐는데 네. 그걸 기념하는 후원의 밤에서 역시 1kg 커피에서 또 도움을 주시는 모양입니다. 2018년 12월 5일 수요일이죠. 오후 6시 반에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 네. 한국여성재단 창립 19주년을 또 축하하실 분들은 여기 한번 또 관심 가지셔도 뭐 좋을 것 같네요. 네, 또 연말에는 좀 어려운 분들 돕고 싶은 마음도 들잖아요. 네, 네. 관심 있으신 분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kg 커피 네. 늘 마시는 커피를 우리 일당백 청취자분들께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킬로그램 단위도 좋고요. 아니면 드립백 형태로 편안하게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천문대 1kg 별도 받고. 1kg 별도 받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결국 이제 김용 같은 경우는 진짜 그래서 최근에 타겠습니다만 신필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신필. 예, 신이 내린 붓이다 이거죠. 그 정도로. 많이 쓰려면 진짜 신필이네요. 아 근데 사실 이분이 네. 그렇게 오랫동안 거의 90세 넘게까지 사셨습니다만 네. 48에 절필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요? 아까 말씀드린 그 책에 신문을 만들고 나서 이제 네. 소설을 본격적으로 연재하고 네. 뭐 48대가 이제 절필을 하셨죠. 그럼 그 이후에는 그냥 강의나 뭐 네, 뭐 그냥 그 정도. 책을 안 쓰시고요? 네, 네. 그럼 몇 년 동안 쓴 건데 이렇게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요. 한 그게 48이니까 한 10 10몇 년 동안 10한 4, 5년. 네. 그걸 어떻게 다 써? 1kg 커피 마시면서 계속 쓰는 거예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썼나?
그러니까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 가가지고 중국 문학자들이 네. 야 우리의 김용이라는 사람이 있다. 바로 삼총사 있지 않습니까? 달단요? 달탄이요? 네, 달창에 나오는 바로 삼총사 그 디마 네. 그 소설하고 비슷한 좀 이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뭐 발작이라든지 이렇게 네. 하면서 이제 중국 사람들은 그만큼 우리 김용이 프랑스의 대문호 발작하고 급을 나란히 한다. 이 정도로. 그 실제 발작 같은 경우도 커피를 뭐 그때 당시 말하면 수십 잔 마시면서 글을 썼듯이. 네. 아니 근데 우리가 무협지 하면은 네. 그러니까 작품성이라든지 좀 그렇죠. 그런 게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다는 데서 또 되게 의의가 있네요. 아니 뭐 그 아니요. 바로 지금 그 말씀입니다. 떨어질 수도 있어. 네. 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네. 아니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도 이게 무협 소설 그래 저질의 예술 작품일 수 있다. 네. 근데 자기는 뭐 어쨌든 간에 이 소설을 내 소설을 읽고 나서 어떤 사람들이 그 소설의 인물에 대해서 좋다 싫다 감동을 받았다 실증이 난다 이런 말을 해주는 걸 참 좋다 이거죠. 자기는 왜냐하면 결국 자기가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소설의 인물하고 그 소설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이 연결되는 거다 이거죠. 자기가 좋든 나쁘든 그런 연결된다는 뭔가 있으면 네. 그게 결국 자기가 창조했다 이거죠 인물을. 그런 면에서는 자기는 만족하고 저질이라 불러도 상관없다. 그런데 이 재밌는 이야기를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모든 예술은 아무리 저질이든 뭐든 네. 예술은 창조하는 거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은 예를 들어 우리의 청각적인 리듬과 멜로디를 통해서 질서를 만들어내고 그 미술은 또 시각적인 걸 창조해내고 그러면 소설은 뭘 창조해내느냐 이거죠. 소설은 이 사람에 따르면 캐릭터, 인물을 창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든 이걸 창조하는 게 목적이지 여기에 메시지를 부여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교훈을 주고 이런 건 아니다 이거죠. 주제를 찾고 막 이런 것보다는 그러려면 이 사람 말이 재밌어요. 그러려면 차라리 신문이나 역사책이나 여론조사 통계도 있고 과잉공소 문서도 여론조사 있는데 통계. 그러니까 왜 소설이 필요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소설은 결국 욕을 들어먹든 안 들어먹든 인물을 창조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실 무협지하면 우리도 좀 통속적이다 이게 워낙 강해가지고 네. 저도 어릴 때 그러니까 무협지를 읽을 생각을 못한 게 만화는 많이 네. 봤는데 그 딱 뭔가 무협지 이게 너무 책이 더럽게 보이잖아요. 종이 색깔이 너무 안 좋고. 정반님 맞아, 맞아, 입에서 맞아. 아니, 종이 색깔이 아 진짜 그래. 종이 색깔이 그래요? 너무 좀 달라요? 똥종이. 예,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똥종이라고 불렀던. 그러니까 우리 갱지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완전 노란색이에요? 누른 것도 아니고 완전히 좀 뭡니까 진짜 그렇죠. 네. 우리 연습장 옛날 똥종이는 진짜 뭐야? 그랬어. 그러니까 회색도 아니고 그 있지 않습니까? 약간 네. 회색 비슷하게 약간 검정 회색 비슷하게 네. 거기에다가 이제 글자 찍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니 이게 너무 손때가 많이 묻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는 오탈자도 엄청 많아. 아, 그렇죠. 그래요? 그거 보고 그거 공부하면 큰일 나죠. 네. 오타 탈자도 많고 오탈자가 엄청 많아. 그러니까 이건 아마 맞춤법도 많이 틀리고. 그죠. 제대로 아마 그 출판사에서 아마 교열 같은 걸 잘 안 보는 그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애초에 그걸 누가 번역했냐니까 여기 화교 출신들이 대만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여기 다시 돌아왔는데 일거리가 우리가 참 네, 우리 사회도 없으니까. 배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들을 직장을 못 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중국집 아니면 여기구나. 중국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를 그때 이게 원고료 번역 고료가 정말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충 그리고 이분들이 중국 이건 잘 알지만 그걸 한국 어문으로 하는 것들은 좀 약해가지고 그냥 뭐 그러니까 이게 근데 또 그게 또 묘한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인기는 엄청 많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김용 선생의 네. 이런 서광호라든지 이런 책들에서는 사실 좀 성적인 표현들은 별로 안 나오거든요. 이 네. 서광호 8권에 제가 읽은 유일한 성적 표현은 네. 그냥 사랑하는 그이의 뺨에 뭐 입을 조금 맞췄다 정도. 뺨에 입도 아니고 입술도 안 나와요. 그냥 뺨에 입을 요거밖에 안 나오는데 그 예전에 이제 대본소용 그 무협지는 아주 재밌죠. 그건 뭐예요? 그건 누구? 그것도 김용 아 맞아. 옛날 선생님 거예요? 대본소라고 있었는데. 네, 대본소. 네, 그렇죠. 뭐 얘기 좀 해줘봐요. 둘만 그렇게 알지 아니, 말고요. 그 좋은 뭐라고 얘기인 것 뭐라고 해야 같은데. 되죠 그거를? 그러니까 뭐 만화방이죠. 만화방? 만화방에서 예, 그 대본. 만화방을 무슨 요즘처럼 만화방 카페가 아니고 네, 네. 만화방이라고 이렇게 써놓지 않고 네. 대본소라고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도 쓰던가 기억이 그래요? 나는데. 네. 하여튼 그래갖고 거기 가면 네. 만화도 이제 쭉 있고 한쪽에 이제 무협지가 쭉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있는 무협지들은 그러니까 서점에서 정식으로 이게 출간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어디서 하여튼 막 해적판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네. 건데 마스터 인쇄 비슷하게 찍어가지고. 네. 아, 그리고 그거 보면 네. 저는 안 봤습니다만 되게 많이 다니고 단골 네. 같은데. 보면
주인공이 있잖아요. 네. 그 주인공을 흠모하는 여자가 반드시 나와요. 그쵸. 그래서 막 주인공은 아니야 뭐 이러고 뭐 가려고 그러는데 네. 자꾸 이제 그 여성분이 잡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술 한 잔만 드시라고 네.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뭐 덮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여자가 아, 오. 대체로 그 무협지에는 남자들이 먼저 이렇게 구애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게 남성의 환타지죠. 아 그렇구나. 이건 정말 진짜 전적으로 남자들의 환타지를 실현해주기 위한 책이야. 그러니까 남자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여성들이 계속해서 그냥 끊임없이 로맨스와 그렇네요. 스캔들이 일어나는 거죠. 아, 맞아. 거기에다가 뭐 자기가 다 천하 그 무적이고 가죽이고. 아 맞네. 그래서 맨날 그런 표현들도 아주 그때 재밌게 나왔죠. 뭐. 그때 하긴 좀 그렇고,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표현들이 이게 사람들을 아주 자극을 많이 시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재밌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참. 맞아요. 그러니까 거긴 대체 이제 한자로 또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 호가 뭐 그 밤꽃. 율환이 감순이 뭐 이런 거 거기에 영향을 좀 받으셨어요. 거기 영향을 무협지에 상당한 영향을 받으셨네요. 정영진 씨 아까 무협지 안 좋아한다 근데 그러더니 나는 근데 그게 아니라 만화방에 빠져 살고. 역 앞에서 팔던 그 1,000원, 2,000원짜리 책들이 있었어요. 또 그렇죠. 길바닥에 놓고 파는. 노점에서. 네. 거기에 나오는 그 일본 야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빨간 책이라고 하죠. 네, 빨간색. 히로시 주로 이제 남자애들 이름이 뭐 히로시 뭐 아유코 뭐 이렇게 여자들은 꽃자로 끝나는 그런 이제 책들을 보면 거기에도 그 아마 무협지 영향을 받은 건지 네. 한자로 그런 비유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한자 비유가 생각보다 이게 한자라는 것들이 또 시각적인 걸 담아낸 문자들이잖아요. 상형 문자도 많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빨리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세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여러분? 그 책에서 육봉이라는 글자를 처음 이제 봤어요. 육봉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전 진짜 궁금한 게 왜 육봉이에요? 고기 육자에 몽둥이 봉자. 고기 육이에요? 쌀육자, 쌀육. 쌀? 쌀. 우리 쌀이에요? 아니 쌀이 아니고 살. 살이죠, 살. 네. 살. 네. 고기 육자에 방망이 봉자이잖아요. 방망이 봉. 고기 방망이? 알잖아. 아니 근데 왜 고기 육을 썼는지는 잘 방망이는 막 모양 때문에 그런 건 알겠는데. 그 뼈니? 그쪽으로 간다. 하여튼 뭐 그런 한자들. 네. 뭐. 그리고 뭐 여성의 성기도 뭐 무슨 음문이라든지. 음문 그래 맞아 음문이란 얘기를 많이 그렇죠. 봤어요. 그렇죠. 뭐 그 들어가는 문이니까. 여성들이 단련할 때 헤엄혈을 단련한다 뭐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들 몸을 표현할 때 이제 수밀도 이런 것들. 수밀도는 뭐예요? 복숭아. 아 복숭아 네. 도자고 밀이 꿀밀자입니까? 뭐 그런 그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수는 아마도 제가 볼 때 물수자 같고. 물수. 꿀무. 밀이 빽빽할 밀자인가? 빽빽할 밀자. 뭐 하여튼 뭐야 이거. 네. 그러면 나무 숫자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아니 복숭아도 자 아니 수가. 예. 아니, 수는 물술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 복숭아가 과즙이 많다. 아 그런 의미인가. 수밀도. 그런 의미들이. 네, 하여튼 건조한 복숭아들도 많아요. 아 근데 저는 마른 복숭아. 네. 건도. 네. 아 근데 저는 이런 비유들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참신하고 좋은데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결국 이제 하나의 대상을 몇 개의 단어로 표현하느냐, 그쵸. 몇 개의 단어를 알고 있고 몇 개의 단어 표현하느냐가 상당히 좋은 언어 습관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표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말. 그게 제일 싫어하는 말이 요즘 대박이란 말이에요. 아. 대박. 대박은 요즘 애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상황을 여러 개로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네. 여러 개의 상황을 다 그냥 한 단어로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거 좋은 것도 대박, 싫어도 대박. 이게 대박만 하니까 어휘력이 너무 죽어가는 것 같아. 이런 한 단어로.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네.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오늘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정프로다 이러면 네. 자 오늘 정프로는 이렇게 우리 많잖아요. 네. 계속해서 이렇게 이름을 똑같이 하는데 서양에서는 그게 제일 금기시되거든요. 정프로 했다가 누구 예를 들어 이든이의 아빠 뭐 정프로는 정영진 이렇게 또 정프로 정사장? 정영진 했다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계속 바꿔줘야 돼요. 이 소개를 할 때 수식을.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무조건 정프로 이러면 이 사람은 정말 사고라든지 어휘가 빈약하구나. 맞아요. 이 사람은 앞으로 부르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계속 바꿔줘야 돼요. 그거 표현들을. 그래서 그 영어로 예전에 뭐 답안지 낼 때도 네.
한 문장에 같은 단어 있거나 아니면 다음 문장 앞뒤 문장에 네. 같은 단어를 같은 의미를 쓰면 네. 그거 되게 감점사유였어요 옛날에. 사실 국어로 글 쓸 때도 그것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그렇죠. 우리가 신문 기사라든지 이거 보면 말했다 하고 나서 다시 또 말했다 하면 안 그쵸, 되고 그쵸, 말했다, 그쵸. 거론했다, 언급했다, 반박했다, 공박했다, 그렇죠, 맞섰다, 그렇죠. 쏘아붙였다 네. 계속 바뀌어야 되거든요. 말이. 네, 네, 맞아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아이들이 아. 이런 무협지를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무협지 싫어한다며. 나는 싫어. 이게 유아라는 시인 있죠. 네, 그 누구? 바람 부는 날에 압구정동에 가야 된다. 오, 그치. 그리고 말죽거리 영화도 잔혹사. 말죽거리 잔혹사 만든 감독. 아, 유하 감독. 그분이 사실 시인이거든요. 처음에 그 이분이 무리밀기라는 시집을 제일 먼저 냈어요. 네. 이분이 워낙 이제 무협 영화를 많이 봤대요. 네. 근데 거기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중원 무림 태평천하 해가지고 중원 제일미를 뽑는 미인대에 중원 땅이 떠들썩하다. 중원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서시 같은 얼굴, 수밀도 같은 젖가슴, 팽팽한 둔부의 여인만이 대우받는 중원 무림. 무공이 고강한 고수들만 사랑하는 강호의 여인들. 난 어제 한 아리따운 낭자에게 닭 잡을 힘도 없는 시인 묵객이란 이유로 태자의 장풍을 맞고 울컥 선녀를 한 모금 토해냈다. 이게 전형적인 전형적인 무협지 표현입니다. 많이 읽으셨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는 거죠. 뭐. 왜 비웃으십니까? 한때 이거에 열광하지 그걸로 책을 냈어요? 않으셨습니까? 네, 이게 바로 무리밀기 해가지고. 아이고. 아 근데 이게 그 책이 나온 게 89년에 나왔거든요. 네. 1989년에. 근데 최근에 2012년에 다시 나와요. 다시 또 찾는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요? 네, 네. 오. 하여튼 그런 등등의 이유로 하여튼 아이들이 좀 어휘가 좀 풍부해졌으면 좋겠다. 이게 제 이제 개인적인 면에서. 바람. 아 진짜 무협지를 근데 많이 저 말씀 정말 네. 맞아요. 그 최근에 어떤 일본 그 사상가의 글을 봤는데 자기가 지하철 타고 가다가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아이들 말이 너무 지금 어휘가 똑같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단 말을 열받는다 말 우리식으로 치면 열받는다는 말 하나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니, 기분 나쁘다든지 이것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죽일 만큼 목을 졸라 죽이고 싶을 만큼 네. 화가 났다라든지 네. 내가 너하고 말하고 싶지 않을 만큼 화가 났다라든지 네. 냉랭하게 얼음처럼 차갑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화라든지 이건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얘들은 오로지 하나 열받아 이거. 근데 요즘 친구들 신조어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아, 그 신조랑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그 신조도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네. 핵심은 뭐냐면 신조어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의 대상을 지칭하는 여러 개의 단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통용이 돼야 된다는 거지. 네, 내가 네. 이 얘기를 해도 얘가 알아먹어야 그렇죠. 되는데 서로. 요즘 이제 그게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특히나 아마 문자 시대라 더 그런 것 같긴 한데 심플하고 그냥 간단한 한 단어만 자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편하고 줄임말이라든지. 쟤도 편하고 나도 편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 애들이 쓰는 말이 그 대박 같은 뭐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럼 뭐 좋아도 대박 이 뭐 말이 점점 그러니까 하루에 쓰는 단어의 개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이런 느낌. 네. 지금 그 말씀하니까 이거 좀 더 나아가면요.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 지금 말에 대해서 교육을 단어 습득에 대해서 어휘력을 좀 풍부하게 하는 것들을 좀 소홀히 하잖아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잘못된 예전에 문학 교육들 있잖아요. 나의 감정을 나의 어떤 이런 기분을 단어로 표현할 수 없어. 말로 표현할 수 없어. 말로 표현되는 거는 내 감정의 일부분이다. 뭐 이래가지고 말을 좀 약간 폄하하는 그런 우리가 연습을 좀 맞아요.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책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 그게 다 그게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치. 사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우리가 그런 이야기 흔히 하잖아요. 아니 근데 이 어려운 단어나 이런 네. 걸 알려놓으면 어떻게 아느냐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냥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자 이러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게 우리가 왜 있잖아요. 간담이 서늘해졌다라든지 갑자기 막 오그라들었다든지 네. 심장이 완전히 오그라드는 오금이 느낌이라든지 저린다. 오금이 저린다. 화가 나서 머리가 완전히 노발대발해가지고 머리끝이 하늘을 찌른다라든지 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우리 몸을 가지고. 근데 이런 표현을 알고 있잖아요. 이게 내가 느낌을 안 가져와서 단어를 먼저 알아야지 그 느낌을 알게 되는 때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를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아, 느낌을 맞아. 먼저 알고 단어를 찾는 게 아니고 네. 단어를 알아야 느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지 보인다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그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왜 가끔 표현하고 싶을 때 정말 그 단어, 적절한 단어를 몰라서 표현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알고 있어야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정약용 선생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네. 관청에서 소송을 할 때 참 어리석은 백성이 오더라도 아픈 아이한테 물어보듯이 이야기를 해라. 아픈 아이가 말을 모르잖아요. 이 단어 표현을 못할 때 그걸 어떻게든 살살살살 애를 배려를 해가지고 얘를 충분히 끌어내듯이 뭐가 아프고 뭐가 안 좋은지를 바로 그렇게 하려면 먼저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뭐 단어를 많이 알지 못하면 그 감정을
알 수 없고 그 감정을 분류를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 열받아밖에 말 못하는 거죠. 어떤 이게 감정도 여러 차원이 있잖아요. 여러 층위가 있고 슬프다, 기쁘다, 노한다, 화를 낸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오로지 하나로 해버리면 이거는 단어의 독재가 돼버리면 거기서 어떤 창의성이 나오겠습니까? 조금 더 나가면 이런 단어를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으면 사람의 창의성이 극대화된다 하거든요. 내가 이 단어를 알고는 있는데 이 감정을 모르잖아요. 네. 그럼 압력을 받는단 말이죠. 아, 이 감정을 그쵸. 좀 알아야 될 것 같은. 그쵸. 그런 것들이 창조적인 거를 자극한단 말이죠. 이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알게 될까 할 때 그러니까 사실 위대한 작가라든지 위대한 사상가라든지 위대한 과학자들을 보면 미리 개념을 많이 가지고 던져 놓으면 그 개념을 가지고 이 사람이 압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라도. 이 개념이 나한테 들어왔는데 이 개념의 어떤 실감의 정확한 뜻이 뭘까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일종의 압력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적인 활동으로 나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많이 아는 건 아주 중요하다. 그건 근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책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책도 우리 읽어야 방송을 돼요. 들어야 되고. 우리 어른들부터 그리고 많이 좀 써야 돼. 맞아요. 다양한 단어들을. 네. 얘야 육봉이란. 뭐야 갑자기. 고급진 어휘 씁시다. 호흡지긴 하네요. 그렇지. 음경 육봉 음문. 등등 해서 음란마귀들. 저런 이 후반이 굉장히 오늘 좀 네. 바람직하지 않았습니까? 흥미진진했어요. 뜻깊은 얘기들이 좀 네네.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저희가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2부에서 김용, 진융의 소설 무협 소설이죠. 소오강호 그 내용과 한번 그 안에 들어간 여러 가지 캐릭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